안녕하세요. 하이.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 빛과 물질의 이중성 파트 프린트를 꺼내시면 돼요. 채워봅시다. 광전 효과의 중요한 개념이고 현상이죠.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출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광전자를 광전 효과는 기본적으로 금속이 있고 여기에 빛을 비추면, 근데 이제 이 빛이 이제 빛이라는 형태가 이제 알갱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자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때 뭐가 나간다? 전자가. 우리가 광전자라고 부르죠. 빛 때문에 튀어나온. 그래서 광전자를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빛의 최소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그러죠. 문턱 진동수. 그래서 빛을 쏘여줄 때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특정 에너지 이상이어야 돼요. 특정. 그래서 그 특정 에너지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마치 금속이, 얘가 금속이요. 금속이 이렇게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빛이 와. 이렇게 빛이 와서, 야, 이거 좀 내보내. 여기를 이제 얘를 내보내주고 싶다 이거죠. 빛이. 그러면은 빛이 가진 에너지 중에 얼마를 줘요, 얘한테. 한 100원만 줘봐. 100원 주고, 얘가 뭐 200원을 가지고 왔으면 100원 주고, 나머지 100원은 얘가 가지고 나가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아요. 그다음 3번. 빛은 어떤 입자의 흐름, 어떤 광자라고 불리.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출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이거죠, 이거.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뭐가 클수록 커요? 진동수가 클수록 큰 거죠. 빛이 가진 에너지가 클수록 큰 거예요.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전기 신호를 만들어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는 CCD요. 다음,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으로 만능 운동그램이 옳은 건? 소리, 선생님 볼 먹고 있어가지고. XP 하시죠. 회자 간섭은 파동에서 나타나는 운동량이 클수록, 거기 옆에 적으세요.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H죠. 상수. 운동량이 커지면 이건 짧아져요.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한다.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근데 입자성을 나타낼 때도 있고 파동성을 나타낼 때도 있고,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파동성을 나타낸 거고,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아요. 투과전자현미경은 3차원적인 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 그래서 현미경이 뭐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이거 튕겨서 보는 게 있고, 보고 싶은 거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보는 게 있죠. 이게 투과전자현미경이고 이게 주사전자현미경. 하면서 정리를 해도 좋아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고. 입자성과 파동성과 관계되는 현상. 각도에 따라서 색깔과 문양이 달라진다. 이건 파동성을 나타내.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다. 파동성. 이거는 광전효과 입자성.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어떤 현상이 강조되거나 아니면 뭔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강화되거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건 다 파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섭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광전 효과고요. 기억, 빛의 파동설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입자설이죠. 여러분도 같이 적어요.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춰야 하지만 광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죠.
광전자가 튀어나왔을 때 빛의 세기가 셀수록,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실 빛이 이렇게 지금 선으로 그어놨지만 공이 날라오는 거죠. 공이 빛의 세기는 곧 뭘 의미하냐면 광자의 개수를 의미해요. 광자의 개수. 그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건 광자의 개수를 늘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공이 와서 튀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더 많이 튀어나오겠죠. 정답은 4번. 음전하로 대전된 검정기의 금속판에 단색광을 비쳤을 때, 빛을 비쳤을 때 금속박이 오므라든대요. 이게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광전 효과로 빛을 비추면 여기서 이제 전자들이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얘네들이 오므라든다 하죠. 맞는 걸 골라라.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이 빛의 진동수보다 크다. 지금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누가 큰 거예요? 이 빛의 진동수가 더 큰 거죠. 틀렸고. C부터 볼게요.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는 맞죠. 광전 효과가. 단색광을 금속판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더 많이 오므라들어. 얘를 더 가까이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판때기에 빛이 직진하니까 빛이 이렇게 직진하잖아요. 그죠? 어떤 광원에서 이렇게 빛 날개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이 판때기를 치는 빛 날개가 더 많아요. 그래서 광전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니까 오므라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아인슈타인의 해석이다. 빛은 광자라고 하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입자의 흐름이며 광자의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광전자가 즉시 튀어나온다. 그래서 맞는 걸 골라라. 광자 수가 많을수록 빛의 세기가 센 거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은 거고 맞아요?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빛의 에너지는 h 곱하기 진동수이거나 아니면 람다분의 hc이거나 금속 표면에서 튀어나온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충돌한 그래서 광전 효과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때려요. 와서 때리면 여기서 뭐가 나간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의 에너지는 얘의 에너지랑 같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얘가 100만큼을 가지고 와. 근데 이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가려면 이 금속한테 20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돼. 그럼 이거 얼마를 가지고 나가요? 80을 가지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건 같을 수가 없죠. 정답은 3번. 그 다음 요거는 요거 좀 긴데 파동설에 의하면요. 이런 파동설에 의하면 아무리 작은 에너지의 빛이라도 그러니까 세기가 아무리 작거나 크거나 그러니까 충분히 오랜 시간을 쬐어주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광전 효과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뭐 세기를 하거나 오래 비춰도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뭘로는? 가시광선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외선은 약하게 하든 세게 하든 바로 형광무늬가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빛의 진동수랑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인 거예요. Sorry.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파동설에 의하면 빛의 세기가 충분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큰 빛의 세기가 약하면 광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즉시 나온다 이거죠. 즉시.
493쪽 3번 금속판이고 단색광이 이제 빛이죠. 빛을 쪼이면 광전자가 튀어나올 거다라는 건데 A를 쐈을 때는 광전 효과가 일어났어요. 광전 효과가 일어났는데 B를 쐈을 때는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다 이거죠. 그럼 빛 A랑 빛 B 중에 누가 더 진동수가 큰 빛일까요? 당연히 A가 큰 빛이겠죠. 그죠?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맞고 세기를 증가시면 세기는 상관없다고. 이 진동수가 커야지. 진동수가 클수록 튀어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지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거 계속 그리죠. 얘가 와서 부딪혀요. 그러면은 뿅 하고 나올 건데 얘의 그 에너지 HF 진동수가 크면 커지는 얘가 뭐 100만큼 가지고 왔어. 얘가 그럼 금속한테서 이 별을 전자를 떼어내려면 30만큼의 에너지를 주고 얘가 70을 갖고 나간다 뭐 이거. 이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뭐예요?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이거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CCD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빛이 CCD에 닿으면 광 다이오드에서 뭐에 의해서? 광전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전자가 많이 발생해요. 빛 알갱이가 더 많이 부딪히면 광전 효과가 많이 일어나서 전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495. 광다이오드고 이게 뭐냐면 빛을 비추면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췄더니 멜로디가 나온대요. 전기가 흐른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 광다이오드는 반도체에서 일어나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게 맞아요. 광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빛의 입자설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맞고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건 뭘까요?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고 소리가 커집니다. 그다음 CCD의 설명으로 CCD가 이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이게 맞아요. 그리고 보통 3개의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그림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 단위 면적당 화소수가 많을수록 선명해지는 것도 맞죠. 빛의 진동수에 따른 전기 신호의 차이를 이용해 색을 구별한다. 어디가 빨간색이고 어디가 파란색일지를 전기 신호의 차이를 이용해서 한대요. 그게 아니고 컬러 필터를 사용하죠. 필터를 씌워놔요. 그냥 씌워놓으면 거기는 이제 빨간색의 빛만 감지를 할 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물질파에 대한 그래서 물질파 얘기가 나오면 이걸 꼭 그냥 써놔요. 써놓고 보세요. 이게 물질파 파장이고요. 그리고 운동량분의 H. 다시 얘기하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봅시다. 속력이 같은 경우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야구공의 물질파 파장보다 짧다. 이게 같을 때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전자는 이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크겠어요? 이게 크겠죠. 그래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짧아가 아니고 길어가 되죠. 길어. 전자의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이게 증가할수록 파장은 감소하겠죠. 틀렸어요. 감소.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어요. 그 다음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서 그래서 물질파 파장 얘기가 나오면 이걸 써놓으라고. 람다는 P분의 H MV분의 H를 써놔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까지 나왔죠. 운동 에너지는 그것도 써놓으세요. 아예 2분의 1 M V제곱 또 2M분의 P제곱 하나 더 2M분의 람다 제곱분의 H제곱 외우세요. 외우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의 질량과 운동 에너지를 줬죠. 그죠? 그리고 B의 질량과 운동 에너지를 줬어요. 몇 배 차이가 나요? 2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볼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써보세요. 요거 갖다 써볼까? 요거 써볼게요. E, M, A, 람다, A 제곱분의 H 제곱. 이게 얼마라고요? 2라고. 2. 그리고 E2는 얘요. 얘는 E, M, B, 람다 B 제곱분의 H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고치면 여기 질량을 M이랑 4M으로 줬으니까 이거 그대로 써 2M 람다 A 제곱 H 제곱. 이것도 그대로 써세요. 4M 집어넣어 8M 람다 B H 제곱. 그래서 얘랑 같게 만들려면요, 양변 2를 곱하면 돼요. 2 이렇게. 그럼 M 람다 A 제곱분의 H 제곱이랑 뭐랑 같아요? 얘랑 같죠? 8M 람다 B 제곱분의 H 제곱. 넘기고 나눠요. 이거 없애고 그러면 8 람다 B 제곱은 람다 A의 제곱이 돼요. 루트를 씌우면 2루트 2 람다 B 람다 A. 이렇게 람다 A가 크죠? 2루트 2만큼. 499. A랑 B를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얘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중력에 의해서 같은 가속도죠. 같은 가속도란 얘기는 뭔 소리예요? 속도 증가량이 같다는 얘기죠.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에서 바닥면에 닿기 직전에 물질파 파장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써놔요. B분의 H, MV분의 H 이렇게 써주세요. 속도가 얘네가 같다고요. 바닥에 닿기 전에 V랑 VB랑 같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질량이 얘는 EM이고 얘는 M이죠. 그럼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 운동량 뭐랑 뭐 얘랑 얘를 곱하면 되잖아. PA는 EMV고요. 이거 그냥 V로 바꿔서 B는 MV죠. 그러면 누가 더 운동량이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그럼 파장은 누가 클까요? 파장은 B가 크겠죠? 몇 배 커요? 2배 크겠죠. 그래서 1대 2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 Y축이 파장이고 여기가 2분의 1 MV 즉 운동 에너지죠.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렇게 가로줄 하나, 세로줄 하나 이렇게 줘요. 그래서 먼저 람다 제로 1대 A도 어떤 입자고 B도 어떤 입자인데 얘네가 이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로 같을 때요. 람다 제로로 같을 때 람다 제로가 같다는 건 뭔 소리냐면 물질파 파장이 같다는 건 P분의 H가 같다는 얘기예요. P분의 H 요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람다 제로로 같을 때 누가 더 에너지가 커요? 여기랑 비교해보면 되죠. 이 A가 더 크죠. 이 A가 더 큰 상황.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운동량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람다 제로일 때는요. 근데 에너지가 여러분들 이거 써놓고 푸는 게 낫겠어요. P분의 H, MV분의 H.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요. 어떻게 구해요?
2m분의 b제곱 2m 람다 제곱분의 h제곱 이렇게 써놓고 풀어. 근데 보면 요걸 잘 보면 요걸 좀 풀어서 쓰면 2ma분의 b제곱 2mb분의 b제곱. 근데 이쪽 왼쪽이 더 크다 그러잖아요. 좌변? 네, 좌변이. 그럼 ma랑 mb랑 누가 큰 거예요? mb가 더 큰 거죠, 질량이.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구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지금 좀 빡빡한데. 그다음 운동 에너지가 2제로일 때, 요때 한번 더. 2제로일 때. 그러면은 에너지가 같은 상황이죠. 2분의 1 MAV 이거랑 2분의 1 M BV0랑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질량이 뭐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B가 더 커요. 그럼 속력은 누가 커야겠어? A가 더 커야겠죠. 이게 크고 이게 작고. 그래야 같을 거 아니에요.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요. 그죠? 질량이 A가 B보다 크다. 이 틀렸네요. Sorry. 그 다음 501번. 무늬는 전자의 회절무늬이다. 그렇죠, 이거 회절무늬예요. 회절무늬고 파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속력이 V보다 커지면 파장이 짧아진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여러분 옆에다가 계속 써놓으세요. 익숙하게. MV분의 H.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데이비슨 커머 실험이죠. 전자를 쏘고 이제 검출기를 보면 이 각도가 자주 나오는 각도가 있다 그러죠. 맞는 걸 골라라예요. 그래서 보면 몇 50도에서 가장 많은 전자수가 검출이 되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던 게 니켈 결정 사이에 파동이 입사하는 걸로 관찰했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각도가 50도일 거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50도에서 가장 많은 전자수가 발견됐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기억, 전자의 속력이 감소하면 물질파 파장은 길어진다. 이렇게 되니까 전자의 속력이 감소하면 이게 길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50도일 때 상쇄 조건이 아니고 보강 간섭이겠죠. 가장 많으니까. 가장 적다면 상쇄 간섭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전자의 이건 파동성을 증명한 실험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503번, 504번. 아니. 가와나. 그래서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봤대요. 근데 누가 봐도 분해가 좀 잘 돼요. 여기가 이제 좀 뭔가 잘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빨간색과 파란색 빛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더 에너지가 큰 빛이죠? 파란색이 더 큰 빛이에요. 진동수는 누가 커요? 파란색이 크죠. 그럼 파장은 누가 큰가요? 빨간색이 더 커요. 파장은 더 작고. 그래서 분해능과 파장과의 관계를 볼 때, 그죠? 파장이, 관찰하는데 쓰는 파장이 작아야지만 분해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빛의 파장은 누가 더 길어요? 진동수는 파란색이 크고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좋다고. 그리고 점자 현미경으로 보면 분해능이 더욱 좋아지는 게 맞죠. 그 다음 504번. 이거 그냥 생긴 거 보고 알아야 돼요. 얘는 투과죠. 투과. 얘는요 주사전자 현미경인 거고요. 그래서 그 특징들 외우셔야 돼요. 얘는 3차원 구조를 볼 수 있고 배율은 이게 더 높고요. 배율은 이게 더 높고 얘는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 돼. 얇게. 그리고 얘는 시료에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로 코팅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가가 투과 전자명에 맞고 나에 그래야 되고 파동성을 이용한 장비죠.
505번. 하나는 그냥 현미경으로 본 거고, 광학 현미경, 가시광선을 이용한 거야. 그리고 하나는 전자 현미경으로 봤대. 근데 이제 대신 같은 배율로 관찰을 해서 같은 크기로 보여요. 근데 상이 선명해요. 선명한 건 왜 그렇죠? 분해능이 좋기 때문이에요. 분해능이 좋아서. 근데 왜 분해능이 더 좋냐? 현미경의 분해능은 파장이 짧을수록 우수합니다.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짧기 때문에 관찰한 상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506번. 광전 효과는 금속에 비추는 빛의 뭐가? 진동수가. 그래서 튀어나오는 누구의? 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래서 광전 효과는 빛의 무슨 성? 입자성. 증명합니다. 그래서 전자 현미경은 빛의 파동. 뭐죠? 물질의 파동성이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전자는 전기장 안에서 힘을 받으니까 4번이 되겠어요. 507번. 507번에 보면 금속판에다가 빛을 쏴주고요. 이제 빛을 쏴줄 때 어떤 빛을 쏴주냐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빛, B라는 빛, C라는 빛이 있는데 A랑 B는 뭐가 같아요? 진동수가 같고 세기가 달라요. 세기가 다르고 C는 좀 더 높은 진동수의 빛인 세기는 조금 약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맞는 걸 골라라. 그래서 B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요. 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HF다. 진동수가 이러니까 플랑크 상수 H 곱한 EHF가 맞습니다. F0가 맞아요. 니은 A를 비출 때와 B를 비출 때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광전자가 어디서 더 많이 나와요? 여기서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광전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전류의 세기가 세다는 거예요.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 단색광을 비출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는 C가 A의 3배다 라고 되어 있죠. C가 3배가 아니죠. 보면 여기 문턱 진동수가 F0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옆에다가 수식을 하나 쓰세요. 저기 광자의 에너지는 금속의 일함수라 그래요. 그 금속한테 줘야 되는 에너지, 전자의 운동 에너지,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가겠죠. 나머지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A 빛을 비췄을 때를 써줘 보면 EHF0는 금속의 일함수 더하기 전자의 운동 에너지고 3HF0 썼을 때 이건 똑같고 전자의 에너지를 좀 다른 에너지를 HF만큼 더 가지겠죠. 얘보다 HF만큼. 그래서 요거에다가 3을 곱한 값이 이게 되기는 되지 않죠? 그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뭐냐면 그걸 안 했네. 문턱 진동수가 F0라는 얘기는 문턱 진동수는 금속의 일함수와 관계되어 있는데 이게 F0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EHF0를 했을 때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F0가 되고요. 여기서는 EF0가 돼서 2배입니다. 2배. 508번 PQ 빛의 삼원색 하면 RGB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빛, 진동수가 큰 빛, 파장이 작은 빛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순으로요. 잘 보면
광전자가 잘 나온 빛이 B죠. 이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이게 파랑색이겠네요. 그 다음 가장 작은 R은 안 나와요. 다 안 나와. 그럼 중간에 얘가 초록이 되겠어요.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안 나오고. 기억. 진동수는 B가 가장 크다. 진동수는 B가 가장 큰가요? 얘가? 그죠? 파랑색으로.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얘요. 초록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B에서도 방출된다. 안 돼요, 안 돼. 애초에 이제 이 빛 자체의 진동수가 작은 진동수의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시간을 높게 써줘도 안 나온다 이거죠. 흰 종이 왜 A와 C를 같은 세기로, 초록이랑 빨강을 같은 세기로 비추면 청록색으로 보이지 않죠? 그죠? 초록이랑 빨강. 파랑, 빨강은 보라색. 뭐 마젠타나? 아무튼 청록색은 아닙니다. 청록색은 뭐랑? 초록이랑 파랑을 섞어야죠. 초록이랑 파랑을. 509번. 광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써보면 빛의 에너지는 이함수 더하기 전자의 에너지 뭐 이렇게 써시면 돼요. 최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래서 A부터 보면 A, HFA라고 써도 되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 진동수를 줬군요. 빛의 진동수를. 그래서 H 곱하기 기억이죠. 기억은 이함수는 얼마인지 안 줬고 플러스 E0 이렇게 똑같이 써주면 EHF0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죠. 는 W 더하기 3E0가 돼요. 요거 그대로 써주면 2분의 3 HF0 W EE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빛 에너지가 얘랑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2분의 1 HF0만큼 차이가 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빼주면 되죠. 빼주면 이게 E0가 됩니다. 그래서 HF0는 E20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4E0고 얘가 E0라는 걸 알게 돼요. E0 그럼 위에는 E20가 되고요. 여기가 그냥 F0가 되겠네요. 기억이. 이거 F0니까 틀렸고 이함수는 E20가 아니고 그냥 E0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C가 A의 3분의 2배다. 그 다음 510번. 몇 번까지 남았죠, 이거? 14번까지. 네 문제. 부탁합시다. 510번. 저기 역학이랑 조금씩 엮는 건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요. L만큼 이동해서 EV0로 빠져나갔다. 파장은 람다다. 그래서 속도가 증가했죠, 일단. 증가했으니까. Y축인 물질파 파장이요. 물질파 파장은 줄어들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감소하는 게 맞죠.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실제로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2번이랑 3번은 수치가 같아요. X축에, Y축에. 하지만 5번이랑 다르죠. 그래서 먼저 시간을 계산해보면 2V0가 될 때까지의 시간은 그래프를 그려서 알 수 있습니다. 얘가 V0의 속도로 가요. 푹 하다가 멈춥니다. 멈춘다? 아무튼 2V0가 되는 거죠. 그때 이동한 거리가 얼마? L이다. L.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써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의 높이에다가 2분의 1로 나눠주면 2분의 3
V0 2분의 3 V0 여기를 이제 T라고 놓으면 모르니까 T가 L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다 넘겨주면 3V0분의 여기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일단 5번도 아니에요. 그다음 여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하기가 그래프의 개형을 보는 거거든요. 잘 보면 숫자는 다 똑같아요. 여기나 여기나. 근데 그래프의 개형을 보는 건데 등가속도 직선운동이기 때문에 속도는 뭐 AT 플러스 V0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속도랑 시간이 1차 비례라는 거죠. 1차 비례. 근데 이 물질파 파장이랑 V는 1차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러니까 얘랑 얘도 1차 반비례하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어야 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 좀 어려웠어요. 요 계산하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잘한 겁니다. 511번 등속도 운동을 한다. 질량은 그렇다. 이거 운동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라는 얘기인데 맨 처음에 얘가 얼마만큼의 운동량이 있어요? 3MV가 있었죠. 부딪히고 나서 얘는 얼마가 있어요? 1.5MV가 있네요. 그럼 나머지 1.5MV는 누가 가졌어요? 얘가 가지고 간 거죠. 얘가 1.5MV가 된 거라고. 1.5V가 됐다고. 그래서 충돌 후 B의 속력은 1.5V가 맞고 A의 물질파 파장은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길다. 언제 더 빨랐어요? 빠르면 이 물질파 파장이 작은 거예요. 짧은 거죠. 물질파 파장은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길다. 짧은 거죠. 다음 충돌 후 물질파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물질파 파장은 뭘 보면 된다 했어요? P분의 H를 보면 근데 P 뭐가 같아요? 1.5V, 1.5MV로 같죠 이게? 그렇지 않아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운동에너지와 물질파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쓰라 그랬죠? MV분의 H.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고요. V제곱이고 2M분의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2M 람다 제곱분의 H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A 2B는 3이죠. 곱하기 3을 하고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6, 2제로가 돼서 같아서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같게 놓는 걸로 2A는 어떻게 돼요? 2MA 람다 물질파 파장이 람다죠. 람다 제곱분의 H제곱이고요. 얘는 2MB분의 2람다죠. 그러니까 4람다 제곱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해주고 여기다 2를 곱해줘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그럼 2분의 3 MA 람다 제곱분의 H제곱 여기는요 4 MA 람다 제곱분의 B네요. H제곱 그럼 얘랑 같다고 놓으면 다시 한 번만 쓸게요. 2MA 람다 제곱분의 3H제곱 4MA 람다 제곱분의 H제곱 지워요. 지우고 람다 제곱도 지워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12M A는 M B네요. 12M B는 2MA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6M B는 MA. 그래서 6대 1이 정답입니다. 파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밑가닥 세 가지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이 또 학교 오면 설명해 주겠습니다. 마지막 질량이 0.15, 속력이 40이다. 물질파 파장은 어떻게 구하죠? mv분의 h가 돼요. h 숫자도 알려줬어. h 숫자 써야 돼.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여기는 0.0.15 곱하기 40 이라고 하면 이러면 되다. 이라고 하면 아래는 얼마가 되나요? 6분의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거의 10의 마이너스 34승이죠. 이거랑 이거랑 갖다 고치면.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너무 작아야 10의 마이너스 34승을 어떻게 관찰할 수가 없죠, 우리는. 0.0이 몇 개야? 34개 있는 것 같아요. 34개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8, 9, 10, 11, 12, 1, 2, 3, 4, 5, 6, 7, 30, 32, 33. 이만큼인데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 그 마지막에 있는 문제들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